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노 프로그램이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번이에요. 4번. 이제 한국과학명작학교 자기소개서 4번을 봅시다. 4번. 자, 4번의 문제는 이겁니다. 수학과학 분야 이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학 분야 이외라는 말은 앞에 수학과학 분야 3번에 했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활동이 뭐 있겠어요? 봉사활동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 중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즉, 바로 여러분이 특기나 취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자, 봅시다. 이것도 공식은 2번입니다. 주제걸, 활동정보, 활동내용,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랬는데 했죠? 활동 내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거 왜 하게 되었노? 하는 정보. 이걸 활동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혹은 변화된 게 뭐냐? 그렇죠? 비전이 변했느냐? 학습 태도가 변했느냐? 사물을 보는 시각이 변했느냐? 다른 사람과 사귀는 방법,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느낌, 그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변화했느냐? 그죠? 그런 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쓰고 한 줄로 요약하면 주제글이 됩니다. 그런 순서는 쫙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봅시다. 학생이 쓴 글이에요. 학생이 쓴 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생은 취미를 썼어요. 근데 이 학생의 취미는 두 가지예요. 왕사슴 벌레를 사육했다는 것하고 클라리넷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글을 딱 보니까 클라리넷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왕사슴은 이만큼 썼어요. 그렇죠. 글은 두 개를 쓰려고 하면 얘의 글의 양과 얘의 글의 양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뭐라고 썼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이 한 클라리넷을 떼버리고 요거 가지고 왕사슴 벌레를 사용한 걸 가지고 우리 공식에다 탁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쓴 글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런 취미 덕분에 종의 분류와 학령 정하는 방법을 이야기되었고 곤충의 생태를 알게 되었으며 자연 관찰 탐구에서 인정받는 실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생겨서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 학생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가지고 우리 공식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자, 학생이 쓴 주제글은 좀 전에 선생님이 읽었던 그겁니다. 물론 클라리넷도 있었지만 그건 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딱 썼어요. 이런 말을 한 줄로 딱 적으면 이래 쓰면 안 될까요? 저는 건축 사육을 하면서 관찰력이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라고 딱 한 줄로 주제글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활동 정보입니다. 활동 정보는 뭐예요? 이거 뭐 때문에 했노? 이런 이야기였죠? 이거 뭐 때문에 했느냐 이 말이죠. 학생은 6살 때부터 왕사슴 벌레를 사육하게 된 것을 계교 어쩌고 이래 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취미로 사슴벌레를 키우고 있습니다로 탁 바로 갔습니다. 자, 활동 내용입니다. 활동 내용은 이 학생이 쓴 내용이 다릅니다. 밑에 선생님은 여기에 다른 친구들과 사귀었다는 말을 싹 빼놨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뒤에 쓰려고요. 사실은 그것은 이 앞에는 왕사슴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뜬금없이 친구를 사귀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수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앞선 내용에다가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인터넷에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저 그렇겠죠? 왕사슴벌레를 키우고 나면 뭐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인터넷에 블로그를 올려서 사진도 찍어서 올려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곳에 제가 사육하고 있는 사슴벌레의 사진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올립니다. 그곳에 곤충을 키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올린 것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선생님도 블로그예요. 선생님은 글쓰기 블로그를 하는데 선생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남겨놓기도 하고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남기기도 합니다. 나와 교류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때때로 곤충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전문가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활동 내용을 앞에다가 탁 붙이면 이 다음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든지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든지 사람들 이야기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배우고 느낀 점. 학생은 무엇보다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생겨서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딱 썼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바꿔봤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든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곤충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활동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곤충 사육을 매개로 동호인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때?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것이 위에 있었던 활동을 근거로 해서 탁 나온 것이죠. 근거가 없이 주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다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600자를 넘으면 여기 활동 내용에 장황하면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4번에 대한 답이 완성됩니다. 자, 5번에서 봅시다.